세계 석학이 섬뜩한 경고를 했다. 바로 케네스 로코프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고요. 케네스 로코프 교수는요, 세계적으로도 말입니다, 위기를 잘 진단하는 석학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금융위기인다고 진단을 했던 분이고요. 또한 말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선제적으로 위기가 온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은 아주 유명한 교수 중에 한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섬뜩한 경고를 내놓은 거예요. 건축 토목으로 경기 부양하던 중국 모델 더는 안 통한다. 이 말은요, 말은 굉장히 점잖게 했는데요, 중국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 케네스 로코프 교수가요,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벌써 말입니다, 201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부터 말입니다, 중국은 부채 모델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예, 정부가 돈으로 부동산 시장을 밀어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계속 키워가는데, 이렇게 되면 예, 정부가 밀어주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집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성장 모델이라는 게 계속해서 우상향하지는 않잖아요. 언젠가는 예, 집에 대한 모델이 줄어든다는 것, 뭐 인구가 줄어들듯이 집도 어느 정도 가면 줄어든다는 것, 쉽게 말하면 주택 구입을 쉽게 할 수 없을 때가 생긴다는 것, 이것이 말입니다, 중국이 망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케네스 로코프 교수가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최악의 모델들, 사실 2008년에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도 보면 이게 결국은 부채가 터진 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거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이게 터져서 결국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럽도 2010년 재정위기도 사실상 돈 풀어서 말입니다, 예, 돈 풀어서 경제를 계속 떠받쳐 왔던 거예요.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의 핵심은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핵심이었잖아요. 이게 좌파 정부들이 워낙 돈을 많이 풀으니까 시장에는 돈이 넘쳐나고요. 그 돈 때문에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가 안 되고요. 소비가 안 되니까 경제가 망가지는 그런 사태가 그리스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다 난리였잖아요. 결국 이게 유럽 전체로 확장되고요. 사실 전 세계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습니다. 이번에는 중국발 금융위기라는 겁니다. 예,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정부가 돈을 계속 풀어요. 그리고 많이 풀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중국 경제를 예, 이 반석에 올리고자 엄청나게 풀어댔습니다. 그렇게 풀어댄 것이 결국은요, 예, 부채에 대한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케네스 로코프 교수의 부채 슈퍼사이클이 중국을 습격했다 내지는 덮쳤다, 이런 표현이 이제는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아니라고 해요. 걱정할 거 없어. 예, 이거는 서방이 중국에 예, 뭐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표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이 동요할까 봐 걱정할 것도 없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동요를 막으려고 하는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말입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요, 부동산 경기가 확실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부동산 경기 지수가 101.11에서 지금 93.78 7월이에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스탑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중국의 지도자들은 좋지 않다가 아니다. 서방에서 만드는 중국에 대한 해악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요. 지표가 7월의 지표가 본인들이 밝힌 지표예요. 중국 국가통계국이에요. 예, 그런데 왜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맞냐? 아니 부동산만 경제를 차지하는 경제의 어떤 비중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중국 경제는요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케네스 로코프 교수도 바로 이 점에 중점을 뒀습니다.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이 23% 정도 차지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건설업까지 포함을 시킬 때는 32%까지 차지한다는 거예요. 32%. 그러면 여러분 경제 전체에서 32%를 차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시장에.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도요.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60%가량 되거든요. 수출은 한 30%가량 되고요. 그러면 수출보다가 내수가 더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무너지면 내수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내수가 무너진다. 실제로 내수가 무너지는 것 실제로 보이는 거고 그렇게 지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겁니다. 지방정부의 부채. 사실 지방정부는요. 이게 땅 있잖아요. 땅 사용권을 팝니다. 개발회사들한테. 그 개발회사들한테 팔아서요. 그 판 대금을 가지고 지방 재정의 40%를 감당을 합니다. 40%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게 됐습니다. 당장 여러분 보세요. 중국 내 지방 정부 융자기구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돈 빌려서 다리 건설하고 돈 빌려서 고속도로 건설하고 돈 빌려서 일반도로 건설하는 SOC에 주로 많이 투자하는 게 이게 지방정부 융자기구의 기금이거든요. 이거 여러분 보시면 2022년 기준입니다. IMF 기준이에요. 66조 위안입니다. 66조 위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 1경 1852조예요. 1경이에요. 1경. 작년에 중국 GDP 국내 총생산이 121조 위안이거든요. 지금 지방정부의 부채가 GDP의 절반을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진짜 충격적이죠.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과입니다. 약과. 왜 약과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공공부채 규모 중앙부처가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5,400조의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지방정부는 7,300조. 그리고요. 정부의 어떤 영향을 받는 기금 이것을 포함해 또 209조나 됩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지방정부 인프라 건설용 기금 LGFB 이거는요. 1경 1,900조예요.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2경 7,500조입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은 케네스 로코프 교수가 이야기한 것이 저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당하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위험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중국의 경제 위기가 계속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중국 금융이라는 게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한 것은 중국 금융과는 많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계화가 안 됐고요. 또 세계 금융과 연결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핵심은요. 중국 내에서는 위기로 커질 거라는 거예요. 중국 내에서는. 여러분 중국 내에서 위기가 커지면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이게 지금 케네스 로코프 교수도 바로 이 부분에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대만 침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몰고 가기 위해서 대만 침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케네스 로코프 교수가 미국인이고 하버드대 교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기본적인 양심은요. 분명히 말입니다. 핵심을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를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은요. 성장 둔화로 위기를 맞으면 결국 중국 지도자들이 대만 침공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보면서요. 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괜찮을까요? 대한민국 괜찮을까요? 대만에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안 온다. 저는 그거 장담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당연히 말입니다. 대만에서 위기가 벌어지면요.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스타일에 지금까지 보면 말입니다. 한국 침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충격파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춰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강력한 국방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보다가는요. 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큰 코 다칠 수 있다. 야, 여러분들도 보면 느낌 자체가 싸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싸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거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온다는 것은 한반도에도 위험한 기운이 저는 느껴질 수 있다. 때문에 여러분 진짜 최악을 확실히 준비해 가야 된다. 저는 그래서 국방력이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탄해져야 된다. 그만큼 말입니다. 탄탄한 국방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오늘도 저도 보면서 말입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처음으로 말입니다. 해외 석학 중에 말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나온다는 게 심각하다 이렇게 느낍니다.